네, 안녕하세요. 김동원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양도세 절세와 관련된 부분을 실제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이 드신 부모님의 주택을 정리하거나 내가 오랫동안 보유한 거주주택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일들인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채의 주택이 더 생기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이라든지 전입신고가 되지 않은 오피스텔,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 즉 무허가주택,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오랫동안 방치된 폐공가 등이 끼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높은 확률로 가액이 얼마 하지 않는 주택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평생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살죠. 그런데 메인 주택을 양도하실 때는 이런 조그마한 물건들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서 내가 양도한 메인 주택이 비과세가 아니라 일반 과세로 전환되고 거액의 양도세가 과세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생각보다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리스크를 좀 줄이고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상속주택,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주택인데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빠지는 걸까요? 정답은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채만 상속받으셨다면 주택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해당 주택을 형제자매와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내가 소수지분권자라면 주택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상속주택은 권리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상속주택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제가 앞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공부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이 부분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당연히 주택입니다. 전통적으로 추징이 많이 일어나는 테마고요. 양도세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다면 당연히 주택입니다. 과거 전입세대 열납내역, 그리고 관리비 부과내역, 공무원분들이 현장 확인을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메인 주택을 절대 비과세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절대 다수의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는 것은 사실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 국세청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다음으로 무허가 주택은 어떨까요?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이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무허가 주택이고 건축물 대장도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인 분들도 컴퓨터 앞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주택의 형체가 보이죠. 폐가로 보기도 어려울 만큼 모양이 깨끗합니다. 역시나 여쭤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었고 월세도 조금씩 받고 계셨어요. 신고는 당연히 안 하셨겠죠. 양도세 집행기준에 따라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건축된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신고나 사용 승인 여부에 불문하고 주택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뢰인분은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메인주택 잔금까지 다 받고 나서 오시는 바람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무려 4천만 원이나 내게 됐습니다. 사후적으로 이제 농어촌 주택으로 뺄 수 없을까 등등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으나 해당 규정이 또 수도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터라서 그대로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거꾸로 4천만 원이라서 또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4억 원이었다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셨겠죠. 사실 저런 시골주택은 별도 세대의 자녀나 별도 세대의 부모님에게 명의 이전을 해주는 데 있어서 취득세 얼마 안 들거든요. 굉장히 가액이 적은 경우에는 1,200만 원으로도 충분한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과세당국으로부터 소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류 작업이나 행정 처리는 완벽하게 해두어야 탈이 안 나겠으나, 어찌됐건 정말 작은 액션으로 큰 돈을 세이브할 수 있었던 사안이니만큼 저도 정말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 폐가나 공가라고 한다면 어떤 액션이 가능할까요? 사람이 오랜 기간 살지 않아서 방치된 집이 있겠죠. 주로 시골에 많습니다. 세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장기간 공가로 방치하는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이라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인 경우에만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건데,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즉 실제를 따져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죠. 해당 질의회신에 나온 사례는 1946년에 지어진 주택이었어요. 그 정도는 돼야죠. 그런데 이 세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챌린지를 과세당국으로부터 받는다면 굉장히 위험한 의사결정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간단하게 철거를 해서 멸시신고를 마친 뒤에 안전하게 메인주택 잔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잔금을 받으시기 전에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메인주택에 대한 매매 계약을 먼저 진행했다 하더라도 세법상 양도 시기는 잔금일이니까 잔금 받기 전에 이런 쟁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양도세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안전하게 비과세를 받는 쪽으로 의사결정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죠. 제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복잡한 경우도 많지만 정말 손쉽게 수천만 원, 수억 원 줄일 수 있는 사례들도 생각보다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꼼꼼한 검토를 하시고 절세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